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 산하단체 해양문학연구회가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 영도에 새겨진 해양문화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 찾아갈 해양문화유산은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근현대 조선문화권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박물관에서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지도에서 보면 8번에서 9번으로 바닷길 따라 약 10분 정도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박물관이랄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박물관의 외관 디자인이 참 멋스럽습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항해선의 선체 모양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한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잘 살린 건축물이라 여겨집니다. 박물관 주변은 면적이 매우 넓은 뭐랄까요? 광활하달까요? 그런 광활함을 느끼게 할 만한 드넓은 공간들이 있는데요. 박물관의 서쪽 방향에는 바다 방향으로 시원하게 뻗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매우 넓은 공간인데요. 여긴 가을이 되면 축제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요. 영도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쪽에는 그러니까 바다 쪽 방향으로 공간은 바로 바다와 연결되는데요. 여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역항, 부산항의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항하고 출항하는 화물선들, 대개 대형선들인데요. 이들의 항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참 장관입니다. 만약에 이곳 해양박물관을 방문하신다면 이 장면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 살아있는 해양박물관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 내부 전시관은 매우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해양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모았다 할 만큼 해양의 다양한 장르를 다루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제일 아래층에는 해양도서관이 있는데요. 풍부한 해양 도서들을 갖추고 있고 쾌적한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도의 해양문화유산은 한국 근현대 조선문화권역이 되겠는데요. 지도에서 10번 지점인데요. 해양박물관에서 도보로 그러면 30분, 40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보로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 앞에 그 길 가는 버스가 쓰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는 10번 지역은 한국 근현대에 그러니까 1950년, 60년, 70년대에 지금의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기초가 세워졌던 곳인데요. 지금은 HJ중공업이라 부르는 조선소인데요. 그 이전의 이름은 한진중공업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일본이 물러나면서 무슨 찌꺼기처럼 남기고 간 이곳 조선소는 그 수준이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다시 잘 정비를 해서 1950년도 1월에 공기업 대한조선공사를 발족시키는데요. 해양국가를 표방하는 지금이나 그때나 바다로 진출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신생조국 대한민국, 해양국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조선소 대한조선공사. 당시 사람들은 흔히 조선공사 또는 조공이라 불렀는데요. 이곳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조선기술, 조선업의 기초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1960년대 초의 일인데요. 당시 조선공사는 조선 능력이 부족해서 금속선 100톤을 넘는 배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때 이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맞습니다. 당시 한국인 선장 중에 신태범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외항선 선장이었는데요. 외국의 사정들, 특히 일본 쪽으로 해운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회사 업무 관계로 조선공사에 좀 머무는 일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조선 노동 일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 현장을 유심히 관찰하고 나서 이분은 이곳 대한조선공사의 조선 기술이 생각보다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신태범 선장은 당시 조선공사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선공사의 기술력을 관찰해 보았는데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대형선을 건조해도 좋을 듯 합니다. 제게 대형선을 지을 설계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이었는데요.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신태범의 말을 들은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의 제안을 검토했는데요. 마침내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는 당시 정부의 도움이 컸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조선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조선공사가 계획하는 대형선 선박 건조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계획조선이란 겁니다. 이런 것하며 이곳 조선소는 1945년 해방 후 한국 조선 태동기에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인데요. 그에 따라 수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물품들도 아마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자료들을 잘 수집해서 조선문화전시관을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곳 주변은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 바닷가 쪽 풍경들이 조선 관련 문화가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도에 새겨진 해양 문화를 말씀드렸는데요. 부족한 내용들은 잘 보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